세라덴토에서 연구된 세 가지 대표적인 시술, 임상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라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세라쉴드, 세 번째 세라캡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세라멜에 대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도대체 라미네이트는 뭐고 미니쉬는 뭐고 세라필름 다양한 이름들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 번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이런 크라운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360도 전 방향을 다 갈아내서 왕관을 씌우듯이 씌우는 거를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크라운을 씌우는 재료를 우리가 세라믹 재료가 있고 질코늄도 있을 것이고 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그 환자의 상황에 딱 맞는 재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전체를 씌우는 방식을 크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라운은 이렇게 원래 치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위에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꽃갈콘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 정도로 갈아내야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끼워지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는 양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이 많이 된 치아라든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서 많이 갈아도 시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치아들 그런 분들은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게 깨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경치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손상이 심하지 않은 치아들까지 이렇게 많이 갈아서 크라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치과 의사들이 개발한 치료 중에 하나가 라미네이트라는 개념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전체 치아를 다 이렇게 크라운을 해서 씌우려니까 전체를 다 갈아야 되니 필요한 부분만 살짝 갈아서 붙이자. 한꺼풀 벗겨낸다는 뜻의 라미네이트 비니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앞표면만 살짝 벗겨내서 그냥 이 표면에다가만 뭘 붙이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좀 개선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고안된 시술 방법이 라미네이트입니다. 라미네이트는 이미 20년 전부터도 우리 치과계에서는 사용해 왔던 방법인데요. 그 라미네이트란 개념은 어쨌든 적게 갈아서 앞면에다만 붙이는 개념인데 그 붙이는 재료가 10년 전보다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해왔다는 게 결국은 이런 다양한 이름을 양산시킨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얇게 갈아서 뭔가를 앞에다 붙인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학문명의 치료 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전에 라미네이트는 우리가 얇게 만드는 거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게 만들었더니 이 강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쉽게 깨지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한 두께를 만들었더니 그렇게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튀어나와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도자기의 두께만큼은 갈고 붙이게 됐었죠. 그런데 그 양이 생각보다 일반인 보기에는 좀 적은 양이 아닌 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쁘게 되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멀쩡한 일을 이렇게까지 갈아서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하고 나서 놀라는 환자분들도 있었고 의사들조차도 멀쩡한 치아를 그렇게 가는 거는 의사의 어떤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치과의사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앞면에다가만 붙여놨더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치아를 좀 많이 갈아내야 됐기 때문에 에나멜층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상아질에 도자기를 붙이다 보니까 자꾸 탈락률이 생기게 되고 그 탈락을 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치아의 옆면까지도 살짝 갈아서 붙이는 방법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앞에다만 붙이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의사들은 어쨌든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 옆면까지 확장시켜서 이런 디귿자 모양의 4분의 3 정도 전체 치아의 4분의 3 정도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디자인으로 조금 변형이 되게 돼요. 라미네이트가. 사실은 라미네이트가 굉장히 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쁘게 되기 위해서 치아를 삭제되는 양이 너무 많았고 비즈니스적으로 좀 실제로 나쁜 점을 가리고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하는 또 일부 병원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이 퍼져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밀링머신이라는 기계가 깎는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서 또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또 요즘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되면서 강도가 센데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를 안 갈고 앞에만 붙여도 에나멜이 남은 상태에서 붙이게 되기 때문에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고 그냥 앞면에다가만 살짝 인조 손톱처럼 붙여도 안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미 라미네이트 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치료, 왜냐면 많이 가니까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그때랑은 다른 치료인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때 라미네이트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명을 만들게 된 겁니다. 컨셉은 얇게 갈아서 붙인다는 그 라미네이트 컨셉이고 아주 얇은 라미네이트인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하게끔 다 다른 병원에서 하는 그런 만들어 놓은 품명이지만 뭐 미니쉬라는 것도 있고 세라 필름, 뭐 세라 테이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각 병원별로 만들게 됐어요. 시스템들은 전부 라미네이트 범주에 속하는 치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붙이는 재료는 다 세라믹이고 아직까지는 질코늄을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만 붙이는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착의 문제인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은 전부 치아 앞면에 세라믹을 붙이는 건데 아주 얇게 붙이는 치료들을 요즘엔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은 이름을 좀 다르게 병원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런 얇게 붙이는 치료법을 저희는 세라멜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세라믹의 세라, 에나멜, 자연치아 에나멜의 멜 합성어를 해서 세라멜로 정했고요. 그런 이름을 정할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세라믹의 반짝반짝거리는 광택, 그리고 변색되지 않는 장점과 에나멜의 고유한 그 자연치아의 투과성, 투명성, 그리고 단단함, 이게 합쳐진 어떤 치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세라멜이라는 이름을 정했고, 그 세라멜에 숨어있는 저희 병원만의 강점은 뭐냐면 투명감입니다. 얇게 붙이게 됐을 때 다 너무너무 좋은데 굉장히 임상적으로 풀기 힘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너무 얇기 때문에 붙여놨을 때 본치아 색이 비쳐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얇은 걸 붙이다 보니까 치아색이 누렇고 좀 지저분해서 그런 미용 치료를 하러 왔는데 너무 얇은 걸 붙이다 보니까 이 본치아 색이 다 비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이 붙이는 세라믹의 두께,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했겠지만, 그러니까 얇게 만들 수 있다고 무조건 얇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쳐 보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얇게만 만들 생각으로 만든다 그러면 빛이 투과되지 않는 재질을 붙여야겠죠. 그러면 불투명한 느낌이 나서 정말 허연 이상한 느낌의 그런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걸 붙인 느낌의 하얀색이 나오는 거고요. 밝지만 투과도가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그런 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미네이트, 요즘에 붙이는 이런 세라멜, 이런 얇은 종류의 도자기 제품들은 이 비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퀄리티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도자기는 일단 자연치아의 색깔과 그 다음에 그 도자기 판의 색깔, 그리고 붙이는 접착제의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이 합성돼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사람마다 다른 그 치아 색을 보고 어떤 블럭을 붙이고 어떤 종류의 접착제를 붙여야지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희 세라덴토는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 중이고, 이 투명도를, 자연치아의 투명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